제가 일한 거하고 오늘 오전까지 일을 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1시간 후에 원광 디지털 대학교 요가 명상학과 입학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요번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요가 명상학과 때문에.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학사 편입했는데 2년이 끝나고 나면 동양학과라든지, 동양학과는 사주 명리 보는 건데요. 얼굴 경영학과 이런 과를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참 내용이 좋아요. 딴 대학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사이버 대학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온택트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 교육도 온택트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이제 12월 14일, 12월 15일 화요일이고, 제가 12월 13일 날, 일요일 날, 한 분하고 취업 상담 영상을 찍고 호텔에 묵었어요. 호텔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이렇게 샘솟고, 집보다는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열흘에 한 번씩 그 해밀턴,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을 이용합니다. 해밀턴 호텔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부티크 호텔이라든지 크라운 호텔 이런 거 비교를 쭉 해봤어요. 해밀턴 호텔이 딴 호텔보다도 10,000원 내지 20,000원 비싸거든요. 근데 딴 호텔은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모욕하는 그 욕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은 호텔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비교를 해보면 그 10,000원, 5,000원 비싼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 택시 요금이 좀 제대로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도 좀 고통스러운 환경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호텔은 이제 12시가 체크아웃인데 이제 밤새 호텔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몸 풀려고 이제 나왔어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 가지고 경리단 쪽으로 쭉 갑니다. 경리단 쪽으로 가면 또 이태원 이동이거든요. 콜이 떨어져 가지고 이태원 누랑즈뉘라는 곳이에요. 누랑즈뉘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중국집이더라고요. 중국집. 그 누랑즈뉘 옆에 있는 집에서 이제 이 30대 남자가 사는데 개포 일동 주민센터 가는 콜이에요. 이분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 영하 9도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패딩을 입고 타자마자 이게 취침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개포일동 주민센터 10시 3분에 모셔드렸어요. 주민센터에 모셔드리고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개포동은 그래도 강남구 쪽에서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개포동, 일원동, 뭐 세곡동 이런 곳은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인데 거기서 다시 이제 뭐 삼성역이라든지 이런 중심부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이제 콜이 떨어져 가지고 개포 경남 아파트에서 반포 육화 백화점 가는 손님입니다. 20대 여성인데 겠대요. 그 왜 회계사 공부를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손님 갑질이 너무 심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좀 비싸겠죠. 손님들도 이거저거 많이 따지기도 할 테고. 어쨌든 20대 여성인데 자기는 손님들이 너무 피곤하게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10시 28분에 이제 모셔드리고
거기서 거기서 그 반포역 쪽으로 갔습니다. 논현동 쪽으로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는 그 20대 여성들 태우려고 논현동으로 갔는데, 길거리에 반포 1번 출구, 그러니까 저기 반포자이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주머니 손 들어가지고 녹색병원, 사가정역 옆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60대 여성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10시 55분입니다. 모셔드리고 중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심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로 들어가야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동부간선도로로 가면 손님을 못 태우니까 제가 그 장안동 쪽으로 갔어요. 그 장안동에서 손님이 이제 여성분이 60대 여성이에요. 종암동 가자 그러더라고요. 종암동 가서 종암경찰서 가기 전에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근데 알고 보니까 내리니까 종암동 2차 아이파크 여기 손님이 내리 있었어요. 현금을 그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잔돈을 거슬러 줄라니까 제가 그 잔돈을 그 윗도리에 잔돈을 넣어 놨는데, 제가 윗도리를 안 입고 나와가지고 잔돈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 보고 카드 쓰시냐고 이러니까 손님이 저 카드를 내셨는데 60대 여성이에요. 이분이 왜 현금을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내면 이게 짜증을 낸다든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는 기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이제 카드가 찍히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현금을 손님들한테 유도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나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한테 현금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짓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금을 내든 카드를 내든 그는 손님의 권한이지, 우리 기사가 현금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들 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 젊은 사람은 택시 기사 한다 그러면 결혼하려는 여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돈벌이가 크게 안 되잖아요. 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그 택시 기사들이 뭐 이것저것 할 것 없다가 막판에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 이것저것 할 것 없다 막판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이것저것 할 것 없다가 택시하러 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걸러지지 않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 들어오는 거야. 그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로 여성들이 이제 택시 많이 타잖아요. 이런 짓을 계속 하니까 인식이 안 좋은 거,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빨리 퇴출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요금을 올려줘도 또 이런 사람 해. 네. 쓰레기가 갑자기 뭐 꽃이 되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택시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는 짓을 할 것 같으면 절대 택시 오지 마세요. 택시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세요. 네? 그래서 택시는 우리가 우물에 침을 뱉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모두가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택시기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그 손님 모셔드리고 다시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중심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종로로 들어오는데 종로에서 그 숭인동에서 바로 그 창신동 장수 한의원 가는 80대 부부가 이제 길에 서 계시는 거예요. 700m 거리에요. 700m.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부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침을 맞으러 가는데 나이가 80이 이제 넘으면 얼마나 몸이 아픈 데가 많겠습니까? 택시 타는데 거의 한 2분 정도 걸렸어. 이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택시들이 보통 길에 이런 분들 길에 서 있잖아요. 택시 타려고 안 태워주는 기사가 많아요. 기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요금이 기본료가 올라야 되는 거죠. 이런 3,800원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아요. 11시 36분에 그 손님 모셔드리고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집 쪽으로 퇴근해야 되니까 신당역 쪽으로 가는데 신당역에 30대 여성이 타가지고 신노는 역까지예요. 그래서 신노는역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불러주니까 그게 신노는역이에요. 그래가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만은 치과에 간대요. 치과.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이래 물어봤지. 그러니까 키라키라 윤이라는 그 일본 덮밥집을 한대요. 그래서 친동생이 여기서 이제 신당역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동생 만나러 오고 자기는 치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그 신당역에도 있고 금호역에도 또 하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호역에 한번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그 월계동에 이 키라키라 이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월계동에는 치과가 없느냐 그러니까 월계동은 당연히 치과가 있죠. 근데 이제 강남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거기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손님은 만일에 또 집에 갈 때도 월계동으로 택시 타고 갈 거 아닙니까? 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장님이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성형외과, 피부과, 뭐 치과 이런 병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병원이라 보기에는 클리닉, 의원이죠. 그래서 동물병원도 많고. 그래서 강남은 저 외곽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집이 월계동인데도 강남까지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12시 3분에 모셔드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쉬다가 요즘은 제가 뭐 책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뭐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책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책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책을 제가 한 3만원으로 정했어요. 정가를. 보통 책이 이제 만 얼마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 책뿐만 아니고 책을 단순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하려고 해요.
라이브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아마 코로나 풀리면 내가 뭐 구민회관이라는 이런 데 빌려가지고 또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책값 플러스, 책값 플러스 1회 제 강의 수강권 이렇게 해서 3만원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강의는 이게 이제 텍스트북 교과서가 되니까 그 교과서를 가지고 뭐 몇 페이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그렇게 조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8시 반쯤 나가가지고 그 금호산길로 해서 화단 노터레에서 콜 받았어요. 약수 하이츠 가는 약수 하이츠 약수역에 있는 거죠. 단거리예요. 요즘은 단거리 장거리 가릴 행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800원 30대 남녀 손님 모셔드리고 약수 하이츠에서 손님 모셔드리고 약수역에 돌아서 그 다산로로 가는데 60대 남자 3분 약주 하셨나봐요. 약주해서 마을버스가 돼버렸어요. 다 신당동 사시는 분들인데 한 분 한 분 내려드리고 마지막에 약수 하이츠 손님 모셔드렸어요. 9시 13분에 모셔드렸어요. 다시 약수 하이츠에 모셔드리고 다시 나와서 약수역으로 오는데 30대 남녀 청계칠가에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9시 22분이에요. 9시 22분이면 이제 요즘 택시가 빨리 파장을 하잖아요. 빨리 파장할 시간이 끝난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다니봐도 손님도 없고 물론 이제 밤새미를 하면 손님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뭐 너무 고통스럽고 손님이 없는 데를 계속 다닌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스 넣으러 이제 가는데 옛날에는 그 6시 뭐 예를 들어 5시면 KTX 타러 가는 손님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손님, 용산역 가는 손님, 수서 SRT 가는 손님이 옛날에는 이게 많았어요. 그 요즘은 이 출장도 많이 줄었어요. 출장도 많이 줄었고, 뭐 출장도 이제 모든 게 코로나가 삼켜버린 거죠. 출장도 많이 줄었어. 그래서 아침에 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콜이 몇 번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누르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먼저 가져갔어요. 그래서 판교 가는 콜을 놓치고 양화로 6길에서 그 유쾌한 연어 집에서 청담동 가는 손님 아주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30대 여성인데 머리 헤어롤을 한 상태에서 안에서 뭐 화장을 하는 거죠. 개인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죠. 안방이 되는 거죠. 패딩도 외투도 많이 입고, 두텁게 입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천동에 갔었는데 6시 7분에 1차선으로 달렸는데 그때 30km 지역인데 제가 달리기는 한 40km 달린 것 같은데 신호등에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항상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땐 항상 오른쪽에 그 티머니 냅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왼쪽에 그 핸드폰 카카오 냅을 동시에 틀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경고 사인 띵띵띵띵 올리면 이제 카메라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를 2개 트는데 그 시간에는 내가 내비를 또 왼쪽을 안 틀어놔 가지고 제가 코를 잘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코를 잘 잡는 방법은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호등 걸렸을 때 항상 그 책을 써야 되니까 자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코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7시 12분에 청담동에 손님 모셔드리고, 요즘은 그 7시 12분에 청담동 모셔드리고 계속 돌았는데, 청담동 쪽에 돌았는데 사진도 찍고, 청담동이 참 동네가 좋아요. 서울에서 청담동은 이제 그 학동 사거리 쪽에 여기 다운타운 있고, 그 길 건너면 이제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연결되고, 그런 주로 이제 웨딩 쪽이 많죠. 웨딩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있고, 청담역 쪽에 거기는 이제 청담역 그쪽은 이제 주택가가 있죠. 주택가가 있고 빌라도 있고. 청담동이 참 살기 좋아요. 제가 강남에 살게 된다면 청담동에 좀 살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교통도 좋고, 제가 강남 그러는데요. 강남 사람들이 그 상당히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대부분 또 치열하게 사는 분이고. 저는 그 부자들을 참 좋아합니다. 부자들.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자식 공부도 잘 시키고. 그래서 저는 강남에 살지는 않지만, 강남 가까이 이제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지만,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요 세 군데만 하셔도 돼요. 강남구 옆에 또 서초구도, 거기도 주택가가 많잖아요. 서초구는 주로 이제 법조타운이죠. 거기는 대법원도 있고, 대검,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그쪽이 있죠. 서초구가 좀 조용한 동네죠. 그래서 처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나 다 격자형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전하는 게 수월하죠. 강북 쪽으로 저쪽으로 가시면 길이 항상 막혀요. 특히 종로에서 청량리 가는 그를 왕산로라 그러거든요. 왕산로. 그 왕산로는 그 허위 선생의 호가 왕산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거의 잘 안 갑니다. 신호등도 많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도봉로라고 있죠. 도봉로. 쌍문동으로 해가서 도봉 수유해서 쌍문 가는 거, 거기에도 효율이 별로 효율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도시가 옛날부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공사를 하려면 건물 땅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초보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면 돈벌이가 된다. 택시는 지금 다 남쪽으로 발달돼 있거든요. 지금 북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이렇게 잘 되지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남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남쪽으로 다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화성, 수원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택시 처음 하신 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또 강물이 좋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지역, 핫플레이스, 젊은이들이 많이 잘 모이는 지역을 물이 좋다
물이 좋다 그랬죠. 물이 좋다. 야, 그거 갔더만 참 물이 좋더라. 어제 모모 클럽에 갔더만 물이 참 좋더라. 근데 물이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택시 입장에서 물이 좋은 데는 강 옆에예요. 강 옆에. 강 옆에가 다 발달이 돼 있어. 근데 강 옆에는 항상 포나 진 이런 표시가 있어요. 마포, 반포, 영등포, 뭐 진은 노량진, 한강진 이게 다 강으로 발달돼 있거든요. 강 옆에가 다 아파트 비싸요. 아파트 비싸. 비싼 아파트 옆에는 비싼 식당, 비싼 술집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고 비싼 동네 사람들이 매너도 좋아. 그래서 제가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시는 있는 사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상대, 택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상대해가지고 돈 벌 게 없어요. 없는 사람은 철저히 있는 사람 상대를 해야 돼. 저는 이제 강남을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강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너도 좋고. 왜?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안 받았기 때문에 택시기사한테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그 강남만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시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시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 동네만 다니시라. 응?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끼리만 어울려요. 뭐 친구도 아무나 못 사귀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부자가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성공한다. 이런 자신감 있고 또 꿋꿋이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손님이 없어. 아침에 그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콜이 떨어지는데 영동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는 거예요. 그 출발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주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행 버튼을 누르고 차가 도착했으니까 빨리 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60대 여성인데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상당히 또 인텔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닥터시냐고 그러니까 닥터 아니고 몸이 아파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택시 탄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또 회사 택시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간대요. 예를 들어 노란불에도 빨리 간다는 거야. 근데 나이 많은 사람 택시를 타면 신호등에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느긋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 탄다는 거고. 한 번은 80대 기사 택시를 탔는데 강남 고속터미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이게 기가 먹어가지고 어디 가자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3번이나 크게 외쳤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기사가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그 따라오는 차하고 사고가 날 뻔했대.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로는 나이 많은 사람은 좀 택시 안 하도록 정부에서 법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손님 말씀하시기에는 뭐 택시 기사는 자기가 베테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인지가 잘 안 되고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걸 조금 정부에서 연령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금 또 여행사 하시는 분들 택시 이제 하려고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택시는 절대 오래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오래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만 잠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니까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그때만 택시 하는 거지. 제가 택시를 하라고 권유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요금 체계에서는 택시 하라고 별로 제가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뭐 할 게 없으니까 택시도 많이 하죠. 택시는 지금 현재 요금 체계로는 택시가 권장할 만한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모셔드리고 거기서 남부 순환도로로 쭉 갔는데 저는 이제 판교 가는 손님 모시려고 쭉 내려가는데 강남대로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콜 떨어졌어요. 양재동인데 가보니까 거기가 K호텔이에요. K호텔에서 이제 고속터미널 경부선 타는 분인데 이분은 40대 남성이에요. 지금 카이 그 사천에 카이가 있잖아요. 카이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가 그 카이에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 알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으로 사원 검색을 하면서 핸드폰 꺼내주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40년 살았지만은 지방이 참 좋다. 지방이. 왜 지방이 좋냐 그러면 이 서울에 사는 거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없다. 차도 너무 막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그래서 내가 참 지방에 사는 걸 좋아한다. 이분은 이제 고향은 김해인데 김해, 부산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직장이 사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천에 제가 그랬어요. 사천이 참 좋은 데다. 그 용궁시장에 가면 싱싱한 회도 먹을 수 있고 또 도로도 뻥뻥 뚫리고 그 용궁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삼천포에 있어요. 근데 삼천포 시하고 사천군하고 합치해가지고 거기 사천시가 돼버렸어요. 삼천보다 사천이 전 많으니까 사천시를 했겠죠. 그래서 고속터미널 모셔드리고 8시 41분에 모셔드리고 잠원로에서 콜이 떨어졌어요. 내가 그 고속터미널에서 그 잠원로 6화 쪽으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해가 유턴해서 이제 유턴해서 가니까 아산병원의 장례식장 가면서 또 이분한테 그 정치 비화를 가지고 제가 한 20분 동안 설명을 쭉 해줬어요. 제가 정치 쪽에 뭐 관심이 많고 20분 동안 이야기했더만 이야기 참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릴 때 재밌었습니까? 참 재밌었대. 9시 12분에 모셔드렸어요. 9시 12분에 모셔드리고 요즘은 진짜 손님이 없어요. 집 쪽으로 오다가 성수동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이제 성수동에서 성수동 콜 모셔드리고 다시 집 쪽으로 가다가 광나루로에서 광나루로에 한대병원 가는 모셔드렸어요. 한대병원에 모셔드리고 한대병원 후문으로 나오는데 뭐 40대 여성이 손을 들어가지고 한대병 신당역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거기 마조로인데 마조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좌회전을 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좌회전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본 방향이 아니거든요. 발음이 시원찮아요.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 여자예요. 이 사람이 좌우 개념을 모르니까 자기가 좌회전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내리더라고요. 뭐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좌회전 해달라 그래놓고. 이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좌회전, 우회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편하게 있으려고 뭐 허드렛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드렛 짓을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쓰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 상당히 게을릅니다.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3D.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정부가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 돈 주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뭐 기초수급자 뭐 80만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아니, 자기 사진 멀쩡한데 왜 국가에 돈을 주냐고요. 그 국민들을 이 패배자로 만들고 루즈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빨리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섭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소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일단 해봐 특치킨